중국의 구금된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체포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해죄가 이례적으로 적용됐고 중국 공안이 아닌 국가안전부가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는 김 씨가 중국 내에서 북한 체제 정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함께 활동하다 변절자로부터 유인당해 체포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김 씨를 한국 정부의 스파이로 의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김영환 씨한테 네. 적용된 제목이 국가안전위해죄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뭐 반체제 인사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제목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김영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단서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죄명이죠. 네. 국가안전위해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3면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도 중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죄목이다. 그래서 사례를 든 게 201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 그리고 청광정 씨를 탈출하는 그 사건을 기획한 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죄목으로 벌을 받았다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인 김영환 씨가 그 죄목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다면 도대체 뭐냐 하고 있는 이제 궁금증이. 과연 무슨 활동을 했냐, 이제 그 부분에 좀 궁금증이 가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그 이분 이야기를 하면서 탈북자, 북한을 나온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서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크게 실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삐라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아, 탈북자분들이 힘들게 탈북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이런 걸 하도록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지 이분이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증언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영환 씨 이 사건과 관련 없이, 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김영환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아는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중국에 살면서 북한을 오가면서 뭐 장사도 하고 또 정보도 빼내고 뭐 어떤 그 기독교 선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특히 그런 탈북자를 다시 넣어서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하고 김영환 씨가 거기 연루돼 있다는 거하고는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이것도 전원이기 때문에. 네, 그 좀 확실치 않죠. 자, 근데 이제 이 죄목에 적용을 받은 사람이 그동안 한 두세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기원 목사님. 이분이 이제 뭐 그 전에 이 제목으로 해서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어제 동아일보 인터뷰를 좀 했죠? 네. 1심에서 12년 선고받고서 꼼짝없이 뭐 10여 년간 감옥살이 할 판이었는데 미국 상하원 양원의회에서 그 석방 결의안을 내가지고 중국이 풀어줬습니다. 벌금을 내고 풀려나셨는데 지금도 천 목사는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죠. 그 당시의 경험을 이제 회고하시면서 사실 그 감옥에 참 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 감옥의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빵 하나 주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뭐 이 중국에서 이렇게 그 하류 인생들이겠죠. 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한 방에 같이 사는 것이 말도 안 힘들었다. 통하잖아요. 예,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독방을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독방에 있으니까 오히려 낫더라, 이런 그 경험담을 동아일보에 소개하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도 뭐 있더라고요. 이 죄목으로 주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뭐 탈출시키는 탈출시키는 활동을 하셨다가 이제 이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 또 뭐 감옥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들이 쭉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최영훈 씨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최영훈 씨인데 감옥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많이 그 재소자들한테 구타를 당했다는 거고 간수들이 그걸 말리지 않아서 그냥 맞고 살았다는 거죠. 그 감옥에서 그런 차별 뭐 이렇게 네. 인권 뭐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근데 왜 한중 정상회담 이때 이게 이미 알려졌을 시점일 것 같은데 왜 이게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며칠 전에 중국을 방문하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 사안 이제 보고 받았을 시점일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는 다뤄지나? 뭐냐 합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 한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 간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의할 사안들이 많죠.
근데 더욱 이 사건은 물론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아직도 중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조사 결과를 아직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는 것은 좀 어려웠겠죠. 예.